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UCLG 대전 총회가 오늘 대전 선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UCLG는 유엔이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전 세계 24만여 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도시가 참여했고 대전은 순회 회장 도시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이 더욱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UCLG 총회가 대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144개국 666개 도시에서 6,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UCLG 총회 사상 최대의 참여율을 이끌어냈습니다. UCLG 총회 처음으로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 토론 일정인 대전 트랙이 신설됐고 과학기술이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UCLG 총회에 참가한 외국 인사들은 도시 곳곳의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며 대전에 푹 빠졌고 74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쇼에도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과학도시 대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공식 행사와 함께 K-팝 콘서트와 세계 문화체험 등도 펼쳐져 세계인과 대전 시민들이 하나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 주요 과학도시들과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 경제과학연합체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0개 내외의 세계의 첨단 과학도시들을 묶어서 서로 아주 긴밀한 교류를 하는 세계 경제과학도시연합을 창립을 할까 그렇습니다. UCLG 총회의 활용점정은 대전선언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의 파괴 대신 환경을 생각하자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핵심은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제무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지역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Bunların ışığında bizler yerel ve bölgesel yönetimlerin liderleri olarak demokrasileri ve vatandaşlığı güçlendirmek ve yeniden düzenlemek için gayret edeceğimize ve uluslararası yönetişim yapısının fazlasıyla ihtiyaç duyulan reformu için katkıda bulunacağımıza söz veriyoruz. UCLG 이사회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 튀르키예 코냐, 네덜란드 헤이그와 대전시 순으로 각각 1년씩 회장직을 맡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5년 10월부터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닷새간 이어진 UCLG 대전총회. 과학과 경제의 도시 대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이자 전 세계 지방정부가 연대해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이 지나자마자 충남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조기련 의장 등 7명은 18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사이타마현 등을 찾아 친성교류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8명은 19일부터 7박 9일간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떠납니다. 행정문화위원 8명도 23일 유럽 3개국으로 8일 동안 연수를 떠나고 12월에는 농수산해양위원 7명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던 충남도의회의 해외 연수가 재개되는 것이지만 관광이나 외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검증과 사후 보고서 제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군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공무술 시범을 벌인 제1공수특전여단에서만 골절 2명, 인대 손상 1명 등 5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2군단 소속 장병도 태권도 격파 시범 연습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고공낙하 시범을 선보였던 707 특수임무단에서도 훈련 도중 착지 과정에서 골절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년 만에 계룡대에서 개최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오토바이 폭주와 굉음 등의 밤잠을 설치는 등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소음 기준이 너무 높아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오토바이 불법 행위 합동 단속 현장을 양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대전 대로변을 달리는 오토바이들. 시끄러운 경적과 함께 아예 3차선 도로를 막아섭니다. 순찰차가 막아보려 하지만 그대로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새벽 1시, 세종의 도심 주택가에도 시끄러운 소리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폭주족의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10분 만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발견. 소음을 줄여주는 머플러를 멋대로 바꾼 겁니다. 이거 머플러 이미 변경하신 거거든요. 불법이세요. 요거 일단 확인하고 또 경찰서에서 연락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들의 안전도가 저하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튜닝 승인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튜닝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받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새까맣게 물든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저기 사항이라서 이건 식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아예 지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되신지 모르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신경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단속 내내 시끄러운 오토바이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소음을 측정해보니 96데시벨. 공사 현장 수준인데도 단속엔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단속 기준이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데시벨이기 때문 소음 단속은 하나만 합니다. 제가 도로변에 살아가지고 밤만 되면 그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잠도 안 오고 조금 불면증도 생기고 있어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자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헬기 수준이 돼야 단속되는 소음. 언제까지 시달려야 할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한 뒤 가동 중단과 영구 폐쇄 지시를 내렸다며 문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는 국민들의 정기요금으로 메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승원, 김의겸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를 놓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도 압수수색은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하게 돼 있다며 적절성을 놓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서산 부석사 금동관흥보살 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일본의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며 항소한 한국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서 외구가 약탈한 불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됐는데 검찰은 이 불상이 가짜라며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질책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 대마도에서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불상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고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즉시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에서 가장 높게 솟은 오서산에서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서산 아래 보령 청라 은행마을은 요즘 황금색 은행나무로 뒤덮였는데요. 이번 주말 충남 서쪽으로 주말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산 등성이마다 가을 바람을 타고 은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가늘고 긴 억새가 수줍은 듯 2-3km에 걸쳐 하늘거리고 서서히 불개물 들어가는 숲과 한바탕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까마귀가 많아 이름 붙은 오서산의 정상에 서면 서해의 등대라는 별칭처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멀리 원산도부터 가까운 포구까지 손에 잡힐 듯하고 산행객은 빼어난 산세와 바다가 만들어낸 하모니에 흠뻑 빠져듭니다. 바다도 보이고 억새 맛도 이쁘고 산이 참 좋습니다. 꼭 와서 등산해보세요. 산을 내려오면 광천 새우젓 골목이 기다립니다. 국내 유일 토굴에서 숙성하는 새우젓은 뽀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온천으로 이름난 예산군 덕산에서는 뎁사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복슬복슬 수많은 가지로 갈라진 뎁사리가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인근 하늘 높게 솟은 메타세콰이어 길과 잘 어울립니다. 되게 좋은 빨간 그런 경치를 볼 수 있었었는데 이게 뎁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멋있고 이뻐서 다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인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황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천여그루 은행나무 숲, 그리고 오래된 집의 담장을 따라 걸어보는 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데 그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번 주말, 충남 서해와 아름다운 숲에서 일상을 잠시 던지고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TJB 강진원입니다. 문화재청은 공주와 부여, 경주, 익산 등 4개 옛도시의 경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기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총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또 역사성이 있거나 건립 50년이 넘어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 자산을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늘렸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직접 물체를 만지거나 느끼지 않아도 실시간 원격으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장애인들이 의족이나 의수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가상현실에서도 마치 현실처럼 생생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2045년 혼합현실의 미래를 그린 SF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주인공이 고글과 글러브 등을 착용하고 3차원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한 여성이 등을 툭 치고 가슴에 손을 대자 현실에서도 그 촉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가상 촉감 전달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피부에 부착해 원격 가상 촉감을 전달하는 이른바 텔레헵틱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촉질감을 수집한 걸 기존에는 수집한 거에서 이제 좀 멈췄다면 이걸 원격으로 보내서 사실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그대로 촉질감을 재현해냈다는 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촉감 재현 장치는 큰 부피와 낮은 성능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웠다면 이번 기술의 핵심은 초방막, 초소형화입니다. 머리카락의 20분의 1 두께의 초방막 유연기판에 1mm의 초소형 촉각 수집 센서와 재현 장치를 피부 부착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다중 센서들은 이제 여러 층의 기판들을 적층해서 어쩔 수 없이 두께가 두꺼워졌었는데 저희는 그 센서들을 한 번에 패터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되게 얇은 4마이크로 정도 기판 위에 동일 기판 위에 집착하는 데 성공했고 손가락 등에 부착한 촉각 수집 센서에 촉감과 질감이 가지는 고유한 진동 패턴이 감지되면 750분의 1초 만에 촉각 재현 액추에이터로 전달돼 현실에서 물체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가상으로 느낌이 재현됩니다. 거칠고 부드럽고 물컹하고 찌르고 따갑고 간지럽고 등 피부가 느끼는 대부분의 촉각이 97% 유사율로 전달됩니다. 심지어 면과 스판덱스, 폴리에스테르 등 재질 구별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나 장애인 재활 등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온도 소자도 추가해 열감과 냉감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복합 텔레헵틱 소통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2022 보령 방문의 해와 제1회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불꽃 판타지 쇼가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함께 오후 9시부터 보령 머드광장 앞 해상에선 불꽃 판타지 쇼가 이어집니다.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은 모레까지 튜닝카를 비롯해 캠핑카와 스포츠카 등 이색 차량 500여 대 전시와 시간을 다투는 경주 경기인 짐카나 경기도 펼쳐져 전국에서 자동차 동호인들이 몰릴 전망입니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 간담특위는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언론사 사장을 지낸 윤 후보자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 검증한 결과 공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대전 와인 페스티벌을 유지하겠다며 엑스포공원과 보문산 일대 등 야간 경관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 일시 둔화됐던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 경기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각 0.31%와 0.45%씩 하락해 전주 대비 각각 0.03%포인트와 0.6%포인트 낙폭이 커졌습니다. 충남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5%포인트 확대된 0.14% 내렸습니다.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룸메이트를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4년 더 늘었습니다. 대전고법 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B씨가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식사까지 제한하며 괴롭혔는데 52kg이었던 피해자 B씨의 체중이 38kg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오후 3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K리그2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벌입니다. 승점 71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있는 대전은 이번 경기 승리로 승점 2점 뒤진 FC 안양과 격차를 벌려 순위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순위 리그 2위 팀은 K리그 11위 팀과 승격 티켓을 놓고 홈앤어웨이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